소라 언니.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멈췄다. 마트 앞 햇살 좋은 오후였다. 난 임신부처럼 배를 쓸어내리며 제철 과일을 고르고 있었다. 주변 아줌마들은 임신 9주래 얼마나 예쁘게요? 하며 축하를 건넸다. 난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새댁 윤가현. 그게 내가 만든 나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났다. 낯선 얼굴 하지만 낯설지 않은 눈빛. 그녀는 내 손목을 덥석 잡으며 속삭였다. 소라 언니 맞죠?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윤가현 32살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주민등록상으로도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시댁 어른들의 입에서도 난 윤가현이다. 강민수의 아내이자 곧 태어날 아기의 엄마. 현모양처의 표본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전업주부. 하지만 그건 3년 전부터 시작된 연극이었다. 남편 민수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된 우연이었다. 당시 난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다.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결혼이었다. 안정적이고 의심받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 무엇보다 과거를 캐물을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쁜 남자. 강민수는 완벽한 타깃이었다. 대기업 보안팀장. 35살.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사랑에는 서툰 남자.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민수 형은 일만 알아요.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였다. 사랑에 굶주린 남자는 쉽게 무너진다. 난 그에게 따뜻함을 줬고 그는 내게 새로운 이름을 줬다. 결혼 후 2년 난 완벽한 아내였다. 시부모님은 날 극진히 아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가현이 덕분에 민수가 살맛난데. 난 그들 앞에서 항상 웃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으며 명절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매일 밤 욕실 거울 앞에서 다른 얼굴을 떠올린다는 걸. 한소라.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다. 아니, 진짜였던 이름이라고 해야 맞을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한소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는지, 윤가현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지. 가끔 난 혼란스러웠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소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은 지옥이었다. 사기단의 일원으로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냈다. 처음엔 생존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난 그 일에 능숙해졌고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울었다. 제발 돈만 돌려주세요. 제 평생 저축이었어요.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난 그들의 눈물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도 생생하다. 절망. 순수한 날 것 그대로의 절망. 난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사기단을 빠져나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고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다.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주민등록을 바꾸고 해외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다. 돈은 충분히 모았었다. 나쁜 짓으로 번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새 삶을 샀다. 그렇게 윤가현이 탄생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착한 사람인 척하는 게, 따뜻한 말투를 쓰는 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척하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어쩌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는 채로. 민수는 좋은 남편이었다. 일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오면 항상 날 먼저 챙겼다. 오늘 힘들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 그게 불편했다. 진심은 거짓말쟁이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고마웠다. 어쩌면 난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게 된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진 걸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삶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신을 꾸몄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바라신다는 걸 알았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 슬슬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은 다녀봤어? 민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난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인터넷에 방법이 넘쳐났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는 옛날 인맥을 조금 동원하면 됐다.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난 도박을 걸었다. 몇 달 후 유산했다고 하면 되니까.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날 민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울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우는 걸 봤다며 시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다. 민수는 날 꼭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연아. 그 순간 내 가슴 한켠이 무너졌다. 죄책감? 아니면 슬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도 울고 있었다는 거다. 진짜 눈물이었다. 왜 울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난 임신 9주차 임신부 행세를 하고 있다. 시댁에서는 날 더욱 극진히 챙겼다. 몸조리 잘해야 해. 이것저것 사다 줄게. 난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웃었다.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3개월? 4개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다. 마트 앞에서 그 여자가 나타난 건 소라 언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변이 흐려졌다.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마트 안내 방송이,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그 여자의 목소리만 또렷했다. 소라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난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다. 사과가 바닥에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다. 난 황급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하지만 내 눈은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서연. 그녀였다. 과거의 유령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날 밤 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민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그 소리가 날 안심시켰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 숨소리마저 날 짓누르는 것 같았다. 최서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내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저지른 일의 피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오빠 문지혁. 난 그 남자에게서 거액을 뜯어냈었다. 투자 사기였다. 확실한 정보라며 접근했고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내게 맡겼다. 물론 그 돈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문지혁의 가정은 파탄났다고 들었다. 아내가 떠났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여동생인 서연까지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고. 당시 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일의 일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가 날 찾아냈다. 어떻게 날 알아봤을까? 이름도 바꿨고 얼굴도 조금 손봤는데. 아니, 어쩌면 눈빛일까? 사람의 눈빛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 내일 만나요. 꼭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전화번호를 쥐어주며 난 그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손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챘을까? 아니, 다들 자기 일에 바빴다. 다행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안 됐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민수와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은 오직 서연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왜 나타났을까? 복수? 돈? 아니면 그냥 과거를 들춰내고 싶은 걸까? 가현아, 괜찮아? 민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응?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불편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민수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그래도 일찍 자. 임신 중이잖아. 임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난 임신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까지 찾아왔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응, 그럴게. 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난 잠들 수 없었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다. 서연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무시할 수 있을까? 그녀가 민수에게 연락하면, 시댁에 연락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내가 쌓아온 3년이 윤가현이라는 이름이 이 평화로운 삶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줘.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난 알았다. 서연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서연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오후 2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봐요. 혼자 오세요. 안 오면 언니 남편한테 연락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가현아, 누구야? 민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스팸 전화. 그래? 요즘 스팸 전화 많더라. 민수는 의심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날 더 괴롭혔다. 오후 2시. 난 한강공원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다.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안은 지옥이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말랐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앉아요. 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뭘 원해? 뭘 원하냐고요? 서연이 비웃었다. 언니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뭘 원하는지 뻔하잖아요. 돈? 내 돈이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빠가 아직도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언니 때문에. 그 돈 돌려받고 싶어요. 얼마? 3억. 난 헛웃음이 나왔다. 3억?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오빠가 언니한테 준 돈이 그 정도였어요. 이자 빼고요. 그건 사기였어. 그때 일은 사기였다는 거 알아요. 서연이 내 말을 끊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언니도 끝이잖아요. 그 완벽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시댁의 신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입이 바짝 말랐다. 넌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아니에요. 거래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언니의 과거 기록이 다 있어요. 한소라 시절의 모든 것. 사기 피해자 명단, 범죄 기록, 심지어 언니가 성형한 기록까지 다 모았어요. 어떻게? 시간이 많았거든요. 오빠 빚 갚으려고 일하면서 틈틈이 언니를 찾았어요. 2년 걸렸어요. 근데 찾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증오는 뜨거웠다. 3억 한 달 안에 마련해요. 그럼 이 서류는 다 불태워 줄게요. 안 그러면 언니 남편한테 시댁에 그리고 경찰에 다 보낼 거예요. 난 숨이 막혔다. 한 달은 너무 짧아. 그 돈을 어떻게 해? 그건 언니 문제예요. 서연이 일어섰다. 연락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언니.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언니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잊지 않았어요. 절대로. 서연이 사라졌다. 난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지?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가현아, 어디야? 집에 일찍 들어갈 것 같아서. 같이 저녁 먹을까? 응, 좋아. 지금 가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눈치챘을까?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쏘였어. 감기 조심해. 임신 중이잖아. 또 그 말이었다. 임신.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난 멍하니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3억. 한 달.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지? 민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돈을 빌릴 곳도 없었다. 과거 인맥을 동원하자니 그들과 다시 연락하는 순간 윤가현이 아닌 한소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막막했다. 그날 밤 난 또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민수가 자고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것도, 임신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미안해. 속으로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였다. 언니 잠깐 나와요. 아파트 놀이터. 서연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왜 이 시간에? 난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민수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놀이터는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서연이 그네에 앉아 있었다. 혼자. 왜 이 시간에 나오라고 한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사실 오빠가 언니를 직접 만나고 싶대요. 뭐? 문지혁 오빠요. 언니 기억하죠? 기억한다. 너무나 생생하게. 왜? 돈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대요. 그리고 서연이 말을 흐렸다. 그리고 뭐? 복수하고 싶대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복수? 네. 오빠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날 어쩌겠다는 거야? 죽이기라도 하게? 아니에요. 서연이 황급히 부인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대요. 언니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대요. 너희들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우리 가족이 언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오빠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아내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살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근데 언니는 어때요?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에 임신까지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서연이 울먹였다. 그게 공평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평하지 않다. 알고 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이, 내가 망친 인생들이. 하지만 난 살고 싶었다. 새로운 삶을, 평범한 행복을 원했다. 그게 잘못인가? 3일 후 오빠가 언니를 만나러 올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준비해요. 오빠가 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는 순간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그녀가 돌아섰다. 아, 그리고 언니. 뭐? 오빠한테 조심하세요. 오빠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이 사라졌다. 난 놀이터에 혼자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온몸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문지혁. 그 이름을 떠올리니 과거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가 내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 울부짖던 모습,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 그 남자가 날 만나러 온다. 복수하러. 난 한동안 그네에 앉아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눈에 눈물이 고여서였을까? 어떡하지?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어떡하지?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응? 아니, 안 나갔는데? 거짓말. 현관 CCTV에 찍혔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의심스러운 톤이었다. 아, 그거. 그냥 답답해서 잠깐 산책했어. 새벽 2시에?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날 빤히 쳐다봤다. 보안팀장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난 시선을 피했다. 가연아. 응?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왜? 요즘 내가 이상해. 불안해 보이고 자꾸 핸드폰 확인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임신해서 그런가 봐. 호르몬 때문에. 임신? 민수가 내 말을 끊었다. 정말 임신한 거 맞아? 그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니, 그냥 병원은 언제 가?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응? 아빠도 같이 가야지. 우리 아기 초음파 보고 싶어. 민수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3일이 지났다. 그 3일은 지옥이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민수의 시선을 피하느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느라, 그리고 무엇보다 문지혁을 만날 생각에 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체중이 3kg나 빠졌다. 가현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입덧? 아직 9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마다 다르대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난 알았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7시 해화동 폐건물. 혼자 오세요. 폐건물이라니.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뭔가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 가면 모든 게 끝이니까.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에게 말했다. 친구? 무슨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이름이? 수진이. 거짓말이었다. 대학교 친구 같은 건 없었다. 애초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한소라 시절의 기억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밤에 나다니지 말고. 응.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 쫓았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녁 7시. 해화동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두웠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다. 들어가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도망가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다. 희미한 비상등만 깜빡였다. 발소리가 울렸다. 내 발소리. 심장 소리. 여기요, 언니. 복도 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방으로 들어갔다. 빈 사무실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문지혁.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훨씬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40살이라고 했던가? 50대처럼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한소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문지혁 씨.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네. 편하게 지혁 오빠라고 불러요. 예전처럼. 말이 없으시네. 뭐 할 말이 없겠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5년. 5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왜? 왜냐고요? 지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인생을 박살낸 사람을 찾는 게 이상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 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날 속였잖아. 확실한 투자라고 1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투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닥쳐. 지혁이 소리쳤다. 변명하지 마. 당신은 사기꾼이야. 악마야. 난 입을 다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아내가 떠났어요. 날 쓰레기라고 하면서. 애들은 나를 원망하고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렸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빚쟁이들한테 매일 쫓기면서 살았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편하게 잘 살았죠? 이름 바꾸고 얼굴 고치고 새로운 인생 살면서. 아니에요. 내가 작게 말했다. 난 편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지혁이 내 목을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오빠. 서연이 황급히 말렸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혁은 날 밀쳤다. 난 바닥에 넘어졌다. 허리가 아팠다. 미안해요. 내가 바닥에 앉은 채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문지혁 씨. 미안하다고. 지혁이 비웃었다. 그 말로 끝이야? 5년 동안 내가 겪은 지옥이 그 한마디로 끝나? 그럼 뭘 원하세요? 돈.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5억. 5억을 내놔요. 5억? 3억에서 또 올랐다. 왜 놀라요? 5년치 이자 치면 그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 없어요. 없다고? 지혁이 다가왔다. 당신 남편 대기업 다니잖아요. 집도 좋고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남편 돈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혁이 소리쳤다. 훔쳐서라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와. 안 그러면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당신 남편한테 보낼 거야. 아니, 시댁에도 보내고 경찰에도 보내고 온 동네 방네 다 뿌릴 거야. 당신이 누군지 뭘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제발. 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것 같아? 지혁이 날 내려다봤다. 5년 전 내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이제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혁이 돌아섰다. 2주. 2주 안에 5억 만들어 와요. 못 만들면 당신 인생도 끝이야. 그가 사라졌다. 서연이 내 곁에 다가왔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도 공범이잖아. 넌 정말 내 오빠가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서연이 울먹였다.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긴. 이제 시작이야. 난 일어섰다. 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난 멍하니 걸었다. 5억. 2주. 3일이 지났다. 그 3일은 지옥이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민수의 시선을 피하느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느라 그리고 무엇보다 문지혁을 만날 생각에 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체중이 3kg나 빠졌다. 가현아,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입덧? 아직 9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마다 다르대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난 알았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 7시 해화동 폐건물. 혼자 오세요. 폐건물이라니.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뭔가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 가면 모든 게 끝이니까.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 식사를 하며 민수에게 말했다. 친구? 무슨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이름이? 수진이. 거짓말이었다. 대학교 친구 같은 건 없었다. 애초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한소라 시절의 기억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밤에 나다니지 말고. 응.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 쫓았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녁 7시. 해화동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두웠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다. 들어가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도망가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다. 희미한 비상등만 깜빡였다. 발소리가 울렸다.
내 발소리, 심장 소리. 여기요, 언니. 복도 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방으로 들어갔다. 빈 사무실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문지혁.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훨씬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40살이라고 했던가. 50대처럼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한솔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문지혁 씨.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네. 편하게 지혁 오빠라고 불러요. 예전처럼. 말이 없으시네. 뭐 할 말이 없겠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5년. 5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왜? 왜냐고요? 지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인생을 박살낸 사람을 찾는 게 이상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 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날 속였잖아. 확실한 투자라고 100%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투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닥쳐. 지혁이 소리쳤다. 변명하지 마. 당신은 사기꾼이야. 악마야. 난 입을 다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아내가 떠났어요. 날 쓰레기라고 하면서. 애들은 나를 원망하고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렸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빚쟁이들한테 매일 쫓기면서 살았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편하게 잘 살았죠? 이름 바꾸고 얼굴 고치고 새로운 인생 살면서. 아니에요. 내가 작게 말했다. 난 편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지혁이 내 목을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오빠. 서연이 황급히 말렸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혁은 날 밀쳤다. 난 바닥에 넘어졌다. 허리가 아팠다. 미안해요. 내가 바닥에 앉은 채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문지혁 씨. 미안하다고. 지혁이 비웃었다. 그 말로 끝이야? 5년 동안 내가 겪은 지옥이 그 한마디로 끝나? 그럼 뭘 원하세요? 돈.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5억. 5억을 내놔요. 5억? 3억에서 또 올랐다. 왜 놀라요? 5년치 이자 치면 그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 없어요. 없다고. 지혁이 다가왔다. 당신 남편 대기업 다니잖아요. 집도 좋고.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남편 돈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혁이 소리쳤다. 훔쳐서라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와. 안 그러면.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당신 남편한테 보낼 거야. 아니, 시댁에도 보내고 경찰에도 보내고 온 동네 방네 다 뿌릴 거야. 당신이 누군지 뭘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제발. 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것 같아? 지혁이 날 내려다봤다. 5년 전 내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이제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혁이 돌아섰다. 2주. 2주 안에 5억 만들어 와요. 못 만들면 당신 인생도 끝이야. 그가 사라졌다. 서연이 내 곁에 다가왔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도 공범이잖아. 넌 정말 내 오빠가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서연이 울먹였다.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긴. 이제 시작이야. 난 일어섰다. 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난 멍하니 걸었다. 5억. 2주. 불가능했다. 절대 불가능했다. 민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디서 빌릴 수도 없었다. 과거 인맥. 그들과 연락하는 순간 난 다시 한소라로 돌아가는 거였다. 어떡하지? 그 생각만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서 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응, 다녀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응. 재밌었어? 응, 그냥 그랬어. 민수가 일어섰다. 가연아.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 아내 본명은 한소라예요.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발신자 최서연. 난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민수가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연아? 아니, 한소라.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대답해. 이게 진짜야? 내 본명이 한소라야? 대답하라고. 민수가 소리쳤다. 난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대답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어붙은 호수처럼. 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부인해야 할까? 아니면 인정해야 할까? 가연아.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본명이 한소라야? 응. 작게, 아주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폭탄처럼 터졌다. 민수가 벽을 쳤다. 쿵 소리가 울렸다. 난 움찔했다. 미친.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수가 날 쳐다봤다. 그의 눈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3년이야.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아니야,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이름을 바꾼 게 속인 게 아니면 뭐야?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새로운 삶? 민수가 비웃었다. 거짓말로 시작한 삶이 새로운 삶이야? 대체 넌 누구야? 내가 아는 윤가현은 누구고 한소라는 또 누구야? 둘 다 나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가현도 나고 한소라도 나야. 하지만 난 한소라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가연이 됐어. 왜? 왜냐면. 말이 막혔다. 왜냐면 한소라로 살았던 시간이 지옥이었으니까.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지옥이었다고.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이용한 게 아니야. 난 소리쳤다. 난 널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 민수가 헛웃음을 쳤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름도 과거도 모든 걸 숨기고. 그리고 이 문자 이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핸드폰을 들었다. 악마라고 했어. 내가 악마라고. 대체 뭘 한 거야? 사기. 뭐? 사기를 쳤어. 사람들한테서 돈을 뺏었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사기라고? 얼마나? 기억 안 나.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기억도 안 나. 민수가 숨을 헐떡였다. 미친, 이게 현실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민수가 소리쳤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3년이야. 3년 동안 날 완벽하게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 난 정말로 널 사랑했어. 사랑이 이런 거야? 민수가 날 쳐다봤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임신. 민수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다. 임신도 거짓말이지? 심장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민수가 비웃었다. 난 보안팀장이야. 사람 조사하는 게 내 일이야. 내 병원 기록 확인했어. 산부인과 방문 기록 없어.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그거 조작하는 법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널렸더라. 처음엔 내가 미친 줄 알았어. 설마 내 아내가 임신을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확인하면 할수록 증거가 나오더라. 진료 기록도 없고 약국 기록도 없고.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임신까지 거짓말한 거야? 시댁에서 손주를 원하셨어. 그리고 난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 가정? 민수가 손을 내렸다. 이게 가정이야? 거짓말로 세운 게 가정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니까. 민수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다. 도대체 뭐가 진짜야? 내가 말한 것 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건 진짜야. 닥쳐. 민수가 소리쳤다. 그 말도 이제 안 믿어. 하나도 안 믿겨. 그가 현관으로 걸어갔다. 어디가? 나가. 민수야. 따라오지 마. 문이 쾅 닫혔다. 난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 텅 빈 가슴.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난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끝났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돌아온 줄 알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수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가연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으셨다. 난 마주 앉았다. 민수한테 들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뭘요? 시어머니가 날 쳐다봤다. 내 본명, 내 과거 그리고 임신. 다 거짓말이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죄송합니다. 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니?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하다고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다. 손주까지 생긴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거짓말이었다고. 우리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고. 너 진짜로 우리 민수를 사랑하긴 한 거니? 네. 난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심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나가. 네. 나가라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쳤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셨다. 쾅. 또 문이 닫혔다. 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왔다. 윤가현 씨 맞으십니까? 네네. 한소라 씨라고도 하시죠? 네.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난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난 그들이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행복하게.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과거는 항상 돌아온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10명이 넘었다. 고소장이 쌓여 있었다. 문지혁, 최서연,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한소라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고요? 경찰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다른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난 쉬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민수가 와 있었다. 민수야. 말 걸지 마. 민수는 날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 변호사 선임해줬어. 그것만 받고 끝이야. 고마워. 고맙긴. 그냥 인정으로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민수가 돌아섰다. 민수야. 오전 1007. 뭐. 정말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3년 동안.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나도. 그가 작게 말했다. 나도 행복했어. 그게 가짜였어도. 민수가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영원히. 그날 밤 난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가진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그나마도 대부분 옷이었다. 돈은 조금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합의금 생각하면 금방 바닥날 것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낮았다. 숨이 막혔다. 이게 내 자리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한소라의 자리야.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응. 미안해요. 오빠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알아. 언니 어떡해요? 이러면 언니 감옥에. 괜찮아. 난 말을 끊었다. 내가 한 짓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서연아. 네. 너희 오빠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는 안 바란다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민수야. 속으로 속삭였다. 행복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구속은 면했다. 변호사가 잘 싸워줬다.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일단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라고 해도 자유롭지 않았다. 매일 법원에 가야 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했다. 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민수에게 받은 위자료도 없었다. 애초에 이혼조차 성립하지 않았다. 결혼 자체가 허위 신고에 기반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다. 가진 건 고시원 하나와 통장에 남은 200만 원. 그게 전부였다. 알바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하루에 7만 원 정도 받았다. 한 달이면 200만 원. 합의금으로 필요한 돈은 최소 1억. 계산이 안 나왔다. 언니, 물건값 계산 잘못하셨어요. 손님이 지적했다.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었다. 밤새 일하고 낮엔 법원 가고 저녁엔 또 일하고.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컵라면. 체중이 10kg 빠졌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았다.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푸석푸석했다. 예전의 윤가현이 아니었다. 한소라도 아니었다. 그냥 망가진 인간이었다. 한소라 씨, 변호사가 전화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 8천만 원입니다. 8천. 숨이 막혔다. 한 달 안에 마련 가능하십니까? 노력해 볼게요. 거짓말이었다. 불가능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머리를 감쌌다. 정말 어떡하지? 그때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계좌번호 보내. 심장이 뛰었다. 왜? 묻지 말고 보내. 계좌번호를 보냈다. 10분 후 입금 알림이 왔다. 5천만 원.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야.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합의금을 냈다.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민수가, 나머지 3천만 원은 법원에서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재판날이 왔다. 법정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저지른 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방청석을 봤다.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다. 문지혁, 최서연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목이 메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죄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숨을 멈췄다. 피고인 한소라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서연아.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난 고개를 저었다. 내 오빠가 한 건 옳았어. 난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서연아. 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언니. 너도 새로운 인생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서연이 울었다.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응. 너도. 그렇게 헤어졌다. 영원히. 몇 주가 지났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편의점 알바, 고시원, 컵라면. 그게 내 삶이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왔다. 민수였다. 민수야?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뭐 사러 왔어? 아니, 그냥, 너 보러 왔어. 심장이 뛰었다. 왜? 궁금해서. 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잘 지내나 싶어서.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했다. 민수도 알았을 것이다.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응. 그때 돈 정말 고마웠어. 별로 고마워할 일 아니야. 아니야. 나한텐 큰 도움이었어. 그래. 또 침묵. 민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 나?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그래.
일하고 집 가고. 여자 만나? 아니. 왜? 아직은. 민수가 눈을 피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제 지겨워. 응. 민수가 돌아섰다. 그럼 난 갈게. 민수야. 응. 다음에 또 와도 돼? 민수가 잠시 멈췄다. 모르겠어. 그가 나갔다. 편의점 문이 닫혔다. 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또 올까?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겠지.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왔다. 뭐? 이번엔 물을 샀다. 물 하나. 2,000원이요. 계산하고 민수가 나갔다. 그 다음 주에도 왔다. 컵라면을 샀다. 그 다음 주에도 왔다. 삼각김밥을 샀다. 매주 같은 시간에 뭔가를 사러 왔다. 우린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어라고 인사하고 계산하고 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민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가연아. 그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응? 아직도 나 생각해? 응. 나도. 민수가 작게 웃었다. 미친 것 같지? 날 속인 여자를 아직도 생각하다니. 근데 어쩔 수 없어. 3년이 그냥 사라지지 않더라. 민수야. 가현아, 아니 소라야. 응.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알아. 하지만. 민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잊을 수도 없어. 눈물이 났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잘 살아. 알았지? 응. 민수가 나갔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 민수는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난 매일 편의점 문을 쳐다봤다. 혹시 올까?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오지 않았다. 3달째 되던 날 포기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민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 없이. 그게 맞았다. 그게 옳았다. 하지만 슬펐다. 6개월이 지났다.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편의점 알바, 고시원, 빚 갚기. 그게 내 하루였다. 하지만 익숙해졌다.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다. 지옥에도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서연아? 왜? 오빠가 이상해요. 뭐가? 요즘 계속 술 마시고 이상한 말하고. 내가 악마였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니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었다. 찜찜했다. 문지혁이 이상하다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소라 씨? 네. 경찰입니다. 문지혁 씨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알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였는데 다행히 본인은 경상이지만 상대방이 중상입니다. 그런데 문지혁 씨가 계속 한소라 씨를 찾습니다.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에 문지혁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소라. 그가 날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악마였어요. 뭐라고요?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건 나였어요. 문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진짜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미웠고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더 망가뜨리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남편한테 문자 보낸 것도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숨을 멈췄다. 서연이는 몰랐어요. 처음엔 같이 했지만 나중엔 말렸어요. 오빠,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문지혁이 얼굴을 감쌌다. 왜냐면 그게 내 인생에서 유일한 의미였으니까. 당신을 망가뜨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문지혁이 날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 당신도 망가졌잖아요. 나도 망가졌고. 우리 둘 다 지옥에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복수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망친 거라는 걸. 문지혁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다. 복수는 독이다. 마시는 사람도 먹이는 사람도 죽인다. 문지혁 씨. 네.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는 여기서 끝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망가졌잖아요.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어요. 새로운 삶 사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문지혁이 울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경찰서를 나왔다. 밖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서연아. 오빠한테서 다 들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공범이었어요. 아니야. 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야. 잘못은 없어. 하지만 서연아, 이제 놓아줘. 과거를, 증오를 다 놓아줘. 서연이 울었다. 어떻게요? 어떻게 놓아줘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용기도. 난 그녀를 안았다. 우린 할 수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렇게 서연과도 이별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를 마주쳤다. 민수야? 우린 길가에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해?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 침묵이 흘렀다. 가연아. 응? 아니, 소라야. 응. 나 이제 떠나. 심장이 멈췄다. 뭐? 이사가. 다른 도시로. 왜? 새로 시작하려고.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나 때문이야. 민수가 하늘을 쳐다봤다. 이 동네에 있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 편의점 지날 때마다, 우리 살던 아파트 지날 때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언제? 다음 주. 그렇게 빨리? 응. 빨리 떠나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수가 날 쳐다봤다. 소라야. 응. 널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알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잊고 싶어. 눈물이 났다. 응. 나도.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날 안았다. 고마웠어. 진짜로. 나도. 행복해. 너도. 민수가 나를 놓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거리에서 혼자. 1년이 지났다. 난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다. 편의점 알바도 계속하고 있다. 빚은 반쯤 갚았다. 아직 2년 반이 남았지만 끝이 보인다. 민수는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 가끔 궁금하다. 잘 지내는지, 새로운 사람 만났는지. 하지만 찾지 않는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니까. 문지혁은 교통사고로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연과는 가끔 연락한다. 그녀는 요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잘 됐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난 여전히 한솔아다. 윤가현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리고 쓰고 싶지도 않다. 그 이름엔 너무 많은 거짓말이 담겨 있으니까. 대신 한솔아로 살기로 했다. 진짜 한솔아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한다. 네, 저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쉽지 않다. 사람들은 날 믿지 않는다. 알바 면접 볼 때마다 떨어진다. 전과가 있으시네요. 그 말에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도 이력서를 쓴다. 내일도 면접을 본다. 언젠가는 날 받아줄 곳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거짓말 없이. 어제 편의점에 한 손님이 왔다. 나이 드신 할머니였다. 아가씨, 여기 컵라면 어떻게 끓이는 거야? 아,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이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계산하면서 할머니가 물으셨다. 아가씨, 혼자 사나? 네.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아가씨, 힘내. 인생 길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좋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가셨다. 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나중엔 좋아질 거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믿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산다. 내일도 살 거다. 언젠가 진짜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난 한솔아다.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악마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는 여자. 그게 나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는 자랑스럽고 어떤 과거는 부끄럽습니다. 한솔아의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얼룩진 지우고 싶은 과거.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 한솔아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이름 뒤에 숨지 않는 진짜 한솔아를. 여러분도 혹시 도망치고 있나요? 과거로부터, 실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한솔아처럼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거짓 없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